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평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모처럼 추석 연휴를 맞아서 시골에 잠깐 내려가 있다가 긴급 뉴스가 터져서 지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뉴스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해서 연휴가 끝나면은 바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내년 예산이 513조에 이를 정도로 초수퍼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퍼주기 예산으로 편성된 느낌을 받아서 여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최운열 의원을 불러서 왜 이런 초수퍼 예산을 짰느냐,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고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익히 들으신 것처럼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라고 있습니다. 조범동 씨는 조국 장관이 기자회견이라든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집안 행사 또는 뭐 제사 때 만나는 먼 친척이다. 다만 집안의 장손이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민정수석에,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이 됐죠. 5월 10일 날 수석이 된 뒤에 공직자 그런 재산 등록, 재산 처분의 문제로 인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식을 처분한 돈 한 10억 5천만 원, 이 돈을 어디다 둘까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그 오촌 조카가 자금 운용에 아주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그 오촌 조카에게 돈을 맡겨서 운영을 완전히 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펀드가 무엇인지 또 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자신은 이 코링크 B라는 그런 펀드 회사도 이번 사건이 나면서 처음 들었다 이렇게 아주 발뺌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과거에 뭐 재산 등록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도 그 코링크 P가 다 이름이 나와 있었고 또 자신의 재산 뭐 어떻게 보면은 5분의 1 뭐 오히려 20% 이상이 되는 재산을 맡기면서 그 돈이 어떻게 들어갔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어디다 투자했는지를 전혀 몰랐고 관심도 갖지 않았다. 이런 것 자체를 누가 믿겠습니까? 어쨌든 이 오촌 조카가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전격 귀국했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자진 귀국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귀국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에 나가서 체포를 해서 현재 검찰청사에서 조범동 씨에 대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범동 씨는 이 코링크 P의 사장이 이상훈 사장이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대표 사장으로 불렸고 회사에서 뭐 리스한 벤츠도 자신이 몰고 다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중국채로부터 6천억 원의 투자 계약을 맺을 때도 코링크 P의 총괄 사장이다. 그런 명함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투자 계약 체결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이 사진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었죠. 특히 조범동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외로 도피를 해서 그동안 필리핀, 뭐 베트남, 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피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주로 필리핀에 머물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뭐 베트남에서 들어왔는지 현재로서는 뭐 괌에서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해외 도피 중에도 지난달 25일 코링크 B가 14억 원의 돈을 투자한 웰스 CNT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멸기, 교통신호 자동 전멸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14억 원의 조씨 일가에 그런 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의 10억 5천만 원 그리고 뭐 처남 등 조씨 일가가 형성한 14억 원의 자금을 몰빵한 데가 웰스 CNT입니다. 근데 그 웰스 CNT가 조국 장관 이런 펀드가 투자되면서 177건의 광극공사, 그러니까 자동 전멸기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따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광극공사를 따냈느냐? 이게 누가 힘을 써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들을 받고 있고 그것이 지금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조범동 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왜 조범동 씨가 20억 원에 이르는 회사 돈을 횡령해 갖고 해외로 도피를 했는데 이 추석 연휴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자진 귀국을 했을까? 이게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국 이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조범동 씨는 해외 나가면서도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 조국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쯤에서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나갔었어요. 또 하나는 지난달 25일 웰스 CNT에 그러니까 조국 펀드가 대부분 몰빵을 한 그 웰스 CNT 최태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당시는 9월 2일하고 3일날 이렇게 청문회가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 후에 연기가 돼서 6일날 열렸습니다만요. 그래서 이 조범동 씨가 최태식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청문회 나가서 얘기할 내용을 입맞춤을 했습니다. 아마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은 조국 장관도 그 당시는 후보자죠. 조국 후보자도 알고 있는 내용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 녹취록이 이미 언론에 다 공개돼서 아마 웬만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 하나는 웰스 CNT 최태식 대표에게 자기한테 온 그 14억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누가 투자했는지를 모른다고 해라. 만약에 그 돈이 조국 장관의 돈이라는 것을 최태식 씨가 알았다 한다면 그 돈을 통해서 광고공사를 많이 땄구나. 이렇게 연결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 웰스 CNT가 WFM이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했고 그 WFM이 배터리 2차 전지를 만드는 익성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익성에 또 다른 자회사를 하나 급히 만든 게 IMF가 아니라 IFM이라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전문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전문 회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2017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 회사 배터리 전문 회사인데 정부가 6월이죠. 6월쯤에 말하자면은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배터리 육성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그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뭐 발표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배터리 육성 정책을 주요 정부의 그런 산업 정책의 하나로 채택한 상태였고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채택이 됐고 바로 조금 있다가 7월 초쯤에 IFM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 회사가 만들어진 한 보름 후에 조국 당시는 민정수석이었죠. 민정수석 돈 10억 5천만 원이
코링크 B를 통해서 웰 CNT로 흘러가고 그것이 차차차차 흘러가서 이 IMF라는 회사까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정부의 그러한 2차 전지 배터리 육성 정책의 정보가 어디서 흘러나왔겠느냐. 그런 정보가 없이 느닷없이 회사를 만들어 갖고 뭘 한다? 일반 기업으로서는 그런 리스크, 위험할 장사를 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에 보면은 이 조범동 씨가 태태식 대표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봉해버리라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자금 흐름, 이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 또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알려졌다는 것을 당신의 입에 통해서 청문회에 밝혀진다면 우리 다 죽는다. 조국 낭만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겁을 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틀림없이 나는 자금에 대해서는 코링크 B인가 그 자기 오촌 조카한테 맡긴 이후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정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으면서도 국내에 있는 관련자들, 뭐 지금 드러난 것은 태태식 대표의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드러났지만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은 뭐 WFM 회사라든가 그 밑에 있는 익성이라든가 또 방금 2차 전지 회사 IFM 회사라든가 그 관계자들하고도 아마 충분히 입을 맞췄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국 펀드 수사의 키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검찰로서도 그동안 조범동 씨의 귀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종용을 하고 회유를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뭐 한 보름 전까지도 조범동 씨하고 이렇게 소통이 됐었는데 그 후로는 조범동 씨가 모든 이런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행방불명이다. 이렇게 검찰에서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빨리 오촌 조카가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왜 조범동 씨가 이렇게 잦은 귀국을 했을까? 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진짜 꼬리 자르기냐 아니면은 조범동 씨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자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전자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범동 씨가 이미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됐고 또 청문회도 다 끝났고 그동안 뭐 한 1주, 한 10여일 이렇게 언간 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국내 조국 장관하고 뭐 직접 어떤 소통을 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추측컨대 또 경험칙상으로 볼 때 그 관련 사실 조국 장관 주변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조국 장관도 살고 이 정부한테도 피해가 최소로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도사들이 많죠. 법률 전문가들도 많고 정부 또 청와대 사이드 쪽에서도 그런 해법을 충분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베트남에 있던 월남에 필리핀에 있던 괌에 있던 뭐 조범동하고 통화를 못 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소통을 했을 것이고 어떤 선에서 당신이 들어와서 어떤 선에서 얘기를 하고 당신이 져야 할 책임은 뭐고 뭐 이런 정도까지 혹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조범동 씨가 그렇지 않고 들어와서 사실 내용을 다 까발릴 경우 그 파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렵지 않죠.
물론 그 내용이 조범동 씨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뭐 장난이랄까? 그 작전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뭐 조국 장관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조국 장관과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부인 정경심 씨, 동양대 교수죠, 와는 긴밀한 뭔가 이런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국내에 있을 때부터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런 펀드 운영도 되고 투자도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경심 씨가 조범동한테 WFM에 그 투자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 보면은 조국 일가와 조범동 씨 간의 그러한 깊은 관계, 이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대응 노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 다만 제가 볼 때는 들어와서도 조국 장관은 관계가 없다, 내가 다 알아서 이 문제는 처리를 했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갈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것이죠. 조범동이가 내가 다 했다고, 그 녹취록이다 뭐다 이런 것도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야 조국 장관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의 혐의를 벗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구상을 해서 그런 최태식 씨라든가 이런 사람과도 입을 맞췄다, 이렇게 해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몽땅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면 뭐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억지로 입을 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몸통은 날아가고 깃털만 잡아 넣는, 사실은 조범동 씨가 몸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깃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깃털만 잡아 넣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실제로 조범동 씨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그런 영장이 기각이 얼마 전에 됐었죠. 그게 하나는 코니크피의 이상훈 대표, 그리고 웰스 시엔트의 최태식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 내용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거처럼 무슨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두 대표가 범행 사실을 다 자백을 했다, 이거 하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관여 정도가 깊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들은 종범이다. 말하자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주변적인 인물이지 핵심적인 인물은 따로 있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고, 그 법원의 판단의 핵심은 바로 이 조범동이가 실질적으로 일을 다 꾸몄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조연 역할뿐이 하지 않았다, 이런 그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되거든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범동 씨 입장에서는 자기로서는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 혼자 모든 이 범행에 또 이 사건에 책임을 뒤집어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깜빵에 들어가서 수십 년, 뭐 수십 년까지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액수로라든가 횡령 액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상의 이런 징역도 살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떠돌다가 한부 사건의 정태수 회장처럼 해외에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조국 씨도 장관이 됐고 또 사건 수사도 뭐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귀국을 해서 자기 자신도 변명할 수 있으면 또 변호할 수 있으면 하고, 자기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이런 각오로 들어왔다. 또 검찰도 그동안 이 조범동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유 또는 압박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법적으로 허가된 것은 아니지만 프리바게인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너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은 들어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서 경감을 하는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뭐 검찰과의
협상이랄까 타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한다면은 사건은 권력 게이트, 조국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전자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들어왔든 문제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입니다. 지금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총력적으로 이 사건의 축소를 위해서 수사의 방해 내지는 사법 방해 행위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도는 바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응원, 지지, 국민의 힘 이걸 바탕으로 지금 수사를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총장도 사람인지라 그 속마음은 정말 알 수는 없죠. 정말 고도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는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 본인의 그동안 해왔던 캐릭터,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이랄까, 수사의 어떤 신조랄까,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조범동이가 들어왔고, 또 하나는 조국 그 자택에 있었던 컴퓨터 하드웨어를 얼마 전에 교체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조국의 집사 내지는 자금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돈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투증권의 김모 씨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교체를 했는데, 그 하드웨어가 김모 씨의 압수를 통해서, 김모 씨에 대한 압수를 통해서 검찰이 확보를 했고, 또 하나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연구실에 있는 그 PC, 그 PC도 김모 씨를 통해서 압수를 했습니다. 그 PC와 하드웨어 속에 아마 최근에 논란이 됐던 조국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펀드 투자의 내력 등 이런 것들도 담겨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스모킹 건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고한 수사 의지가 있다 한다면은 아무리 입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별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안의 핵심, 진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고요. 좀 더 한 일주일 정도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또 하나는 정경심 씨의 소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 좀 찜찜한 것은 그동안 이 조국 수사를 놓고 도발, 대발, 뭐 온갖 그냥 안달을 하던 민주당 측이 오늘 조범동이가 들어왔는데 너무나 차분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한지 제가 방금 그 자료를 뽑았는데, 검찰은 자진 귀국한 조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검찰의 엄정한 조치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좀 냉정하게, 냉정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동안에 청와대 민주당이 보여왔던 태도와는 전혀 딴판에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을 보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확고하게 수사 의지를 지켜나갈 것으로 봅니다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좀 찜찜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갑자기 올라와서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중언부언한 부분도 있고 장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